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습관처럼 쭉 써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없어도 어차피 A 태그는 플렉스의 자식이고 이 친구가 그 기본값 스트레치를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플렉스 준 거는 이 밑에 있는 스판과 로고 이 친구들을 바라보게끔 만들어 준 거고, 스판을 가운데 정렬을 한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얘는. 자, 그러면 어제 만들었던 메서드들을 좀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디테일 페이지, 이 디테일 페이지가 나타날 때 이 detail.jsp라고 하는 게 화면이 그려질 때 이 순간 리스트에서 이 제목을 선택해서 사용자가 클릭해서 URL 요청이 넘어가고 페이지가 그려질 때 우린 이 순간에 권한에 대한 부분을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JSP도 알아야 되고요. 컨트롤러에서 요청을 받아들였던 얘도 알아야 돼요. 얘가 알아야 JSP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요청 들어왔을 때 실제로 이 디테일을 그리기 위해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때 권한 체크를 한 번에 한 결과를 받으려고 이 메서드 안에다가 개폴 프린트 아티클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쪽에다가 이런 것들을 추가한 거예요. 자, actor can change data. 얘는 지금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이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정과 삭제를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어쨌든 메서드 이름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원래는 아티클 레파지토리에 있는 이 쿼리, 이거는 for print article, 이 쿼리가 실행된 결과를 서비스가 돌려받아요. 그리고 그걸 컨트롤러한테 넘겨주고 그걸 컨트롤러가 JSP한테 넘겨주면서 JSP는 그걸 가지고 이런 화면을 그린다. 여기까지가 디테일 기능이었는데, 서비스가 얘를 넘겨받고 나서 그냥 보내주긴 보내줘요. 어차피 그려줘야 되니까 화면에 그려주는데 그 사이에 이런 기능 하나를 더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만들었던 거고,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가서 보면 일단 널 검증, 그리고 이거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나서 또 하나의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죠. 얘는 actor can delete라고 만들어 놨는데 사실 얘는 수정과 삭제가 하나로 합쳐져도 되는 애예요. 그 왜 그런지는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고, 이제 이런 메서드를 만들어서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랑 아티클을 넘겨줘요. 이 아티클은 여기서 가져온 아티클이겠죠. 여기서 인저로 넘겨받았고 그거 받은 거를 다시 넘겨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됩니다, 이 메서드가. 그리고 이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를 얘가 받겠죠. 얘가 받았을 때 이 결과에 들어있는 성공 여부, 이 메서드를 통해서 true 아닌 false의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 값으로 누굴 바꾼다? 아티클이라고 하는 VO 안에 들어있는 actor can change dat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바꿔버릴 거다. 그걸 하고 있는 거죠. set이니까 setter.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JSP에서 이 변수 값을 활용해서 여기가 true가 남았다라는 건 권한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가 false가 남았다라는 건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처리를 통해 이 A 태그를 보여줄지 말지 정해주는 것까지 진행을 한 거였어요. 사실 여기서 이 널 검증하는 거는 지금 당장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어차피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됐을 때 그냥 바로 넘겨버리고 그 결과 받아와서 이런 걸 바꿔준다. 그리고 얘가 무슨 일 하는지 가서 봤더니 일단 널 검증해서 게시물 없으면 없다, 게시물이 있는데 권한이 없다, 아니면 가능하다, 권한이 있다, 문제가 없다, 이런 상태 두 가지의 오류와 한 가지의 성공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럼 얘가 이 두 가지 경우, 게시물이 없거나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 자리에 뭐가 남아요? false가 남겠죠. is success라고 하는 메서드는
우리가 성공 여부에 대한 메서드고, 이 결과가 true가 남아야만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될 거니까. 근데 이 결과가 true가 남으려면 우린 뭘 보고 판단해요? 네, 리절트 코드 보고 판단하는 거죠. F로 넘어왔다, 그럼 얘가 false가 되는 거고, S로 넘어왔다, 그럼 얘가 true가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처리를 좀 해준 겁니다. 디테일 페이지가 그려지는 순간 이미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비스 쪽에서 한 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로직을 구현을 한 거고요.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심플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컨트롤러 단에서 이 작업했죠. 이거 세션에 들어있는 정보를 그냥 꺼내와서 담아준 거잖아요. 있을 때. 없을 땐 0일 거고, 이거 가져와서 그대로 컨트롤러한테 넘겨주고요. 그냥 여기서 검증해도 돼요. 그거 가지고 어차피 모델에 담겨서 오면 여기서 꺼내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제 이 권한 체크도 하나의 기능으로 본다면 서비스 쪽에서 처리하는 게 맞을 거니까 이쪽으로 좀 넘기는 이 메서드 방식을 택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모디파이 쪽이랑 합칠 거라고 했죠. 제가 어제 이 수정 삭제 버튼을 같이 if 안에 가둬버려서 삭제 검증만 제대로 될 건데, 수정에 대한 검증은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권한을. 근데 버튼은 같이 안 보이죠. 여기 같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수정 버튼이 나온다? 그럼 삭제 버튼도 당연히 나와야 돼요. 왜냐면 하나의 글에 대한 권한을 판단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수정은 가능하게끔 됐는데 삭제가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차피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얘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얘를 주석을 걸어버릴 거예요. actor can modify. 얘가 하는 일이, 보세요, 얘가 하는 일이 결국에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이걸 위로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얘를 둘이 어때요? 거의 똑같은 일 하고 있어요. 여기 멤버 아이디 들어온 거는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actor can modify를 진행할 때, 요거 실행될 때 여기다가 아티클에서 멤버 아이디를 꺼내서 준 거잖아요. 여기 그냥 아티클로 받아왔다라고 치면 지금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똑같고 이 널검증만 추가된 상태인데, 그럼 이거 굳이 두 개 쓸 필요 없이 이거 하나 빼버리고 얘를 이름을 이런 걸로 바꿔버리고, 이거 모디파이와 딜리트 둘 다 그냥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md 해놓고 이런 것만 그냥 가능. 어차피 이 메시지는 우리가 뭐 사용자한테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메시지는 아니었으니까, 여기서 중요했던 건 그냥 리절트 코드였으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권한이 없다, 이 메시지는 둘 다 통용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합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밑에서 사용하고 있는 얘를 이름을 이걸로 바꿔줘야 될 거고, 그쵸? 그리고 이러면 이제 컨트롤러가 뭐라고 하겠죠. 당장 지금 이거 없어졌으니까 그럼 얘도 이름 바꿔주고, 우리가 인자 넘길 때 멤버 아이디를 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아티클을 넘겨주면 얘도 될 거잖아요. 근데 얘가 퍼블릭이 아니네요. 얘를 퍼블릭으로 바꿔주고, 그럼 여기서 쓰는 거 문제없고, 그럼 똑같죠? 지금 우리가 수정 기능에서는 서비스 쪽에서 권한 체크를 하기 위해 이런 걸 만들었었던 거고, 삭제 기능 쪽은 여기서 권한 체크 직접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하나로 통합됐으니까 이 방식을 사용해서 또 수정해주면 되겠죠. 지금 그 모디파이 쪽은 이거 하나만 떨렁 쓰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떨렁 쓰는 건데 여기서 얘를 호출해서 이 결과에 담죠. 여기 담았을 때 얘를 보고서 얘가 실패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true면 실패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 안에 있는 메시지, 그 리절트 코드랑 메시지 꺼내서 보여주는 거니까 결국 이거 보여준다라는 거죠. F1 존재하지 않는다, FB 권한 없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거 빠져도 되겠네요 이제. 그쵸? 이게 빠져도 어차피 널 검증을 이 안에서 할 거니까, 여기서 매개변수로 넘겨받아서
받은 애 가지고 가장 먼저 널검증부터 할 거니까. 그럼 여기서 있던 이 널검증 빠져도 되는 거고. 그쵸?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없겠죠. 지금 널검증과 권한체크, 이 액터캔 MD라고 하는 거 사용해주면 얘가 알아서 다 결과 리턴해 줄 거니까, 그걸 보고서 이런 거 하나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하는 거 지워버리고 이거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이만큼. 이러면 끝났죠. 우리 이거 한 번에 넘겨주는 거 똑같고, 아티클 그대로 넘어갈 수 있고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이거 결과했을 때 문제 없고, 이러면 되는 거죠. 자, 권한 체크에 대한 부분 이렇게 좀 처리를 했고요. 그러면 수정이든 삭제든 어쨌든 다 얘랑 이런 걸 통해서 잘 처리가 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수정 삭제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권한 체크는 얘로 하는 거고, 디테일 페이지를 보여줄 때 버튼을 보이게 할 거냐 안 보이게 할 거냐는 얘가 하는 거고, 그죠? 정확히 따지면 여기 안에 있는 얘가 하는데, 얘가 실행될 때 이런 거 때문에 된다.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는 이걸 한번 해보죠. 지금 우리 그 컨트롤러 쪽에 보면은 보세요. to add, 얘한테 로그인에 대한 얘기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디테일이나 리스트는 없겠지만 modify에 로그인에 대한 얘기 있고, delete에도 로그인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매번 세션에서 데이터를 꺼내고 있죠. 그쵸? 네, 이 방식을 좀 바꿔볼게요. 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를 http 서블릿 리퀘스트 라고 하는 애로 하나 받을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맨날 보던 거죠. 이거 뭐였죠? 이거 JSP AIM에서도 봤던 건데, 요청 정보 담겨 있을 타입이잖아요. 우리 JSP AIM에서도 얘를 썼을걸요? 이름이 같을걸요 아마? 아무튼 요청, 우리가 지금 세션을 직접 붙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세션이 아니라 이제 요청을 받아버릴 거예요. 여기로 빨려 들어와 요청이 빨려 들어온다. 그럼 얘는 당연히 요청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거 꺼내서 쓰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REQ 세션에 직접 붙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줄 거고, 얘를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여기다가 RQ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버릴 거예요. 이때 인자로 현재 요청을 넘겨 버릴 거고요. 자, RQ 만들어야겠죠? 얘는 일단 VO로 갈까요? 클래스 RQ 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친구한테는 이런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줄게요. int logged member id. 그리고 생성자를 통해서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하려고 만드는 거냐면, 우리 여기서 매번 세션에 접근해서 매번 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RQ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이 현재 로그인 되어 있나 로그인 되어 있지 않나의 판단을 얘가 할 거고요. 그 판단한 결과를 이 RQ 객체가 갖고 있을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럼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뭔가 로직이 이루어지고 나서 로그인 했나 안 했나의 결과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만들어야 돼요? 자,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이니까 일단 생성자예요. 네. 컨스트럭터. 여기서 컨스트럭터 만들 때도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쳐도 되는데 이거 되게 편한 거 있어요. Alt Shift S 눌러보시면 여기 Generate Constructor Using Buil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는 From Spore 클래스인데 이거는 부모 클래스 생성자 어쩌고 이런 거고, 우리는 Using Build 얘를 눌러보시면 현재 내가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필드가 선택되어 있으면서 얘를 생성자로 만들어 줄까 하고 있어요. 얘를 포함해서 생성자를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달려요. 그냥 이런 건데, 자 슈퍼 이거는 부모 생성자 실행하는 거죠. 이거는 빼버리고 이 맥에변스로 받고 있는 얘는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줬는데 이거 그러면 언제 쓰면 좋을까요? 이 기능 일단 생성자 만들 때 쓰면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거, 우리 의존성 주입할 때, 오토와이어드 달아서 의존성 주입하려고 할 때 그 필드 가지고서 웹에변스로 받아야 되고, 그 디스 필드에다가 받아온 필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의존성 주입할 때 쓰는 방식 엄청 편하죠. 근데 일단 지금은 좀 달라요. 웹에변스로 받던 거 지울 거고, 이 자리에 http 서블릿 리퀘스트로 req라는 걸 받아버릴 거예요. 얘는 이거겠죠? 여기서 넘기고 있는 이 req입니다. 그거를 받아와서 이 생성자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이거를 할 겁니다. 이거. 근데 이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req는 그냥 요청이에요. 리퀘스트를 넘겨받은 거예요. 그럼 그 리퀘스트 안에서 세션을 한 번은 꺼내야겠죠. 그거 우리 저기서 하던 거, 이거 아니고 JSP AIM에서 했던 방식, 세션에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뭐를, 세션을 꺼낸다. 세션을 한 번만 꺼내는 거예요. 한 번만. 그리고 나서 얘를 가져오고, 이때 이거는 이렇게 처리를 좀 해줄게요. 이거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리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변수한테 얘를 담아 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얘가 널일 때가 아니라 널이 아닐 때가 돼야겠죠? 그래야 로그인을 한 상태일 거니까. 이 조건을 봤을 때 이 결과가 참이다, 그럼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겠죠? 그러니까 로그인을 한 상태일 때는 로그인드 멤버한테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일 때는 그러면 얘는 그냥 0을 갖고 있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RQ 객체가 갖고 있는 이 변수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0 혹은 로그인된 회원의 번호를. 그럼 우리가 RQ 객체를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럼 RQ 객체가 뭐 갖고 있다고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변수에 우리가 이제 게터를 아직 안 달아줬는데 달아주면은 get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로 가져올 수 있죠. 가져왔을 때 얘가 0이거나 아니면 회원 번호가 들어있거나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로그인 했나 안 했나 검증할 수 있겠죠. 그거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임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RQ 여기에 데이터 달아줍시다. 이게 있어야 이제 게터 세터를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사실 얘는 세터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는 것보다 여기다가 게터를 달아주는 게 좀 더 효율 면에서 봤을 땐 좋아요. 왜냐면 여기다 게터를 달면 얘는 게터 하나만 만들어질 건데, 여기다 데이터를 달면 게터 세터 다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둘 다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get logged member id라고 하는 메서드가 필요한 거다. 그걸 위에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당장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 거. 근데 이제 객체를 만들었으면은 얘가 이제 로그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갖고 있는 정보들이 이미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얘 만들어 놓은 이 객체를 활용해서 get 로그인 멤버 ID 얘로 우리가 간단한 로그인 검증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rq. get 로그인드 멤버 id 얘가 0이다. 그럼 어떤 경우에요? 그쵸, 로그인을 안 한 경우겠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로그인 하고 오세요 라고 돌려보내야겠죠. 여기가 FA였으니까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이런 거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지금 당장 여기도 문제잖아요. 이거 로그인 되어 있는 경우에 회원 번호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런 거 세션 이제 더 이상 접근 안 하게 됐으니까 그럼 이거 대신에 뭐 들어가면 돼요? 이 자리에 rq.get 로그인드 멤버 id. rq 객체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이걸로 로그인 했나 안 했나에 대한 체크 가능하게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에 값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지금 변경을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만 보면 이걸 왜 굳이?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지금 세션에서 그냥 꺼내와도 얘랑 별반 다르지가 않으니까 사실 로직상에서 얘가 가지는 이점이 뭘까?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근데 당연히 그게 맞고요. 왜냐면 이제 메서드 호출될 때마다 이 요청 들어와서 얘가 실행될 때마다 이런 객체 만들어 버릴 거니까. 그쵸?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변경할 거예요. 그때 가면 얘가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사용하고 있던 로그인 검증을 하고 있던 부분에 얘를 똑같이 다 넣어주면 되겠죠? 디테일 리스트 안 할 거고 이거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도 넣어줄 거고. 자, 근데 세션이 아니라 서블릿 이걸로 넣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모디파이에서 얘가 더 이상 이게 아니라 rq. get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딜리트도 마찬가지 rq. get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그리고 우리가 디테일에서도 세션을 쓰고 있었을 텐데, 그쵸? 얘도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도 그냥 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rq 객체 만드는 거 만들어주고, 여기서 쓰는 이런 값들 대신에 rq.get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넣어주면 얘가 하고 있던 거, 모디파이가 하고 있던 거, 딜리트가 하고 있던 거 결국 다 얘가 할 거니까 똑같은 거 하는 거죠. 자, rq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로그인 처리를 좀 통일성을 갖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 여기밖에 안 건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제 멤버 컨트롤러도 당연히 이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하겠죠? 네, 일단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게시물이 3개가 있고요. 잠깐만요. 현재 우리한테는 게시물이 3개가 있는데 1번 회원이 2번 글을 썼고 2번 회원이 1, 3번 글을 썼대요. 1번 회원은 우리 어드민이고 2번 회원은 테스트 1이죠. 유저 1. 자, 그러면 제가 유저 1로 들어가서 실제로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버튼에는 제대로 안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멤버 to 로그인 아이디 얘는 테스트 1, 그리고 로그인 패스워드 얘는 테스트 1. 자, 유저 1님 환영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로그인 성공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홈으로 가고 리스트로 가고 2번 글만 관리자가 쓴 거니까 유저 1이 쓴 거 한번 여기부터 한번 보죠. 버튼 없고요. 뒤로 가게 하면 갈 거고, 여기 들어가면 버튼이 있죠. 자, 삭제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는 성공했죠. 근데 이렇게 그냥 눌렀는데 바로 삭제되면 이게 맞는 걸까요? 한번 검증도 해줘야 되고 진짜 지울 거냐 물어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안 물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실수로 누를 수 있어요. 클릭하다가 혹은 렉이 걸려서 난 여기서 클릭을 했는데 이 클릭이 여기서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웹사이트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지우고 싶지 않았던 글을 지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울 거냐 한번 물어보는 거 간단하죠. 이거는 이 A 태그에다가 우리가 예전에 JSP AIM에서도 했던 그 방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뒤에다가 적어주겠습니다. onClick 여기에 if confirm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음표 하나 보여주고 이 결과가 false랑 같다면 그때는 return false 하겠다. 이건 우리가 다 해봤던 방법이죠. 이러면 이 confirm이라고 하는 얼러트가 알림창 중에 하나인데 확인과 취소가 있는 confirm 창이 하나가 나올 거고, 그 창을 통해서 확인을 눌렀을 때 얘는 true가 리턴이 되고 취소를 눌렀을 때 false가 리턴이 될 거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이 return false를 하냐 안 하냐 만들어 준 거죠. 그럼 지금 다시 리스트로 가보고, 자 1번 글 들어가 보면 삭제 버튼이 있는데 눌렀을 때 이제 체크하는 거죠. 취소하면 그냥 남을 거고요. 확인하면 지워지겠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지워졌어요. 뒤로 가게 해볼게요. 이거 지워진 글 아니에요? 왜 있죠? 심지어 한 번 더 가볼게요. 지워진 거 아니죠 이거? 자 얘는 지워진 거예요 안 지워진 거예요? 지워지긴 했죠. 다만 우리가 뒤로 가기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캐시로 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새로 고침 한 번만 하면은 얘는 사라지는 게 맞지만 이거는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냅두는 건. 왜냐? 사용자가 자 이거는 글 하나, 이거 관리자 걸로 글 하나 남았으니까 관리자로 로그인해서 제가 보여드리죠. 뭐야 이거? 이거 뭘까요? 이상한 게 생겼어. 멤버 to 로그인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 어드민, 그리고 로그인 패스워드 어드민. 로그아웃을 안 했구나. 이거 하나 복사해 놓고. 관리자라고 다른 팀이 아직 안 나지? 네? 관리자라고 다른 팀이 아직 아니요 없죠. 똑같은 회원이에요 그냥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냥 게시글 하나 남은 게 관리자 거라서 관리자로 들어가서 또 한번 지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자 리스트에 관리자 글 있으니까 들어가 봅니다. 자 삭제를 눌러요. 삭제가 됐겠죠? 자 뒤로 가요. 살아있죠? 여기서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거 수정 기능이 이 모디파이 이걸로 제대로 안 받게 있어서 그런 거고, 삭제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또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검증을 막아놨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뚫려 있었으면 또 삭제했거나 아니면 삭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을 거예요. 근데 물론 삭제는 쿼리를 잘못 날려도 오류가 나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라는 거는 아니긴 할 텐데, 상황에 따라 이걸 그냥 살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삭제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do delete가 실행되면 끝나는 기능이죠. 그럼 do delete가 실행이 되고 났을 때, 실행 기능 다 끝내고 삭제까지 완료가 됐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페이지를 한번 새로 고침해야 돼요. 그 새로 고침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삭제 같은 걸 눌러서 아까처럼 메시지 보고 확인을 해요. 그러면 보통 어디로 가요? 그렇죠.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다른 요청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새로운 요청을 받아들여서 컨트롤러가 또 일을 하고 새로운 페이지를 그려버릴 거니까 알아서 새로 고침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는 동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도 할 겁니다.
그래주면은 뭐 따로 세로 고침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세로 고침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 코드상에는 비동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요청이 한번 들어오면 그 요청으로 인해 한 번 페이지가 그려지는 용도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메서드가 직접 리스폰스 바디를 달고서 얘가 그리든 아니면 JSP한테 일을 넘기든 뭐가 됐든 페이지를 그리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단순히 뒤로 가기를 해버리면 남아있는 것 때문에 좀 이상한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뒤로 가기로 보낼 게 아니라 아예 페이지를 새로 그려버리자. 그려버리면서 리스트나 이런 올바른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걸 만들어 볼 건데 일단 그거 전에 이거 모디파이도 좀 건드리고 갈까요? 이거 아까 안 되고 있었으니까 메서드 이름 잠깐만 to modify 얘는 우리 저거잖아요. 페이지 보여주는 메서드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폼을 만들어서 얘는 그냥 두죠. 일단 두고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딜리트 지금 하던 상황이었으니 여기서 한번 처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 두 딜리트 메서드가 실행이 됐을 때 리절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던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 누구 때문이죠? 리턴을 이걸 하고 있으니까. 리스폰스 바디가 달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리턴해주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걸 리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네, 이거 바꿀 겁니다. 자, 얘를 스트링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이게 왜 스트링인지는 일단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화면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울 겁니다. 왜 저렇게 해야 되지?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리절트 데이터 플로 이라고 하는 거를 지워버릴 거고요. 이 자리에 우리 유틸 클래스가 왜 안 나오지? 유틸 우리 유틸이 있지 않나요? 있는데? 왜 안 나오니? 어쨌든 유틸에다가 JS history back 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실행시켜 버릴 겁니다. 이렇게 거기에 인자로 지금 우리가 원래 리절트 데이터에 담았던 메시지를 넣어주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그러면 이 메서드가 실행될 때 이 텍스트를 가지고 가서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겠죠? 이거 없는 거니까 새로 만들어야 돼요. JS history back. 그리고 이 방식으로 얘네를 다 바꿔버릴 거예요. 얘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얘도 바꿀 건데 얘는 히스토리 백이 아니라 JS replace 라고 하는 함수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한테는 하나 더 줄 거예요. list 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유틸에 이런 거 없으니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리플레이스도 없으니까 만들고. 자,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간단해요. 스크립트 쓸 거라서 JS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자바스크립트 사용할 거야 라는 의도를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오는 히스토리 백은 우리 히스토리 백 한번 해봤죠? 뒤로 가기 기능을 만들 거고, 얘는 뭐겠어요? 리플레이스, 약간 재정의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는 뒤에 있는 우리가 지금 컨트롤러에서 보냈던 이 리스트, 이 URI로 보내버릴 거예요. 리플레이스, 거기로 돌려보낼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하려고 얘네 두 개를 만들어 준 거고, 자, 이 안에다가 적어보죠. 얘는 일단은 인자로 넘겨받은 게 메시지 역할이니까 메시지로 바꿔주고, 얘도 메시지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URI, 매기면서 이름은 우리가 사용할 목적에 맞게 지어주면 편한 거니까 이름을 좀 바꿔준 겁니다.
얘는 지금 하나짜리고 얘는 2개짜리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항상 널 검증은 해줘야겠죠? 얘가 들어왔는데 널이면 어떤 경우예요? 메시지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돌려보낼 때 보여줄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리턴, 아니다 MSG를 공백으로 만들겠다. 자, 근데 얘가 이거 if 문을 한 번도 타지 않으면 넘어온 대로 MSG가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 여기다가 util에 f 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똑같은 util 클래스인데 util을 붙였잖아요. 이거 안 붙여도 되긴 하거든요. 어차피 이 안에서 f 부르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얘가 스태틱 메서드라서 그냥 붙이는 게 더 깔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MSG를 일단 뒤에다가 넣어줄 거고 이거 해줄 겁니다. 자, 이 쌍따옴표 3개 열고 닫는 거 우리 어디서 썼죠? 이거 XML 그 인터페이스 쿼리 만들 때 멤버 레파지토리 여기서 쓰던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들을 그냥 줄바꿈이나 이런 거 다 가능하게끔 인정 다 해주는 그런 거였잖아요. 얘도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갔어? 이 안에다가 우리가 어떤 문법을 사용을 할 건데 그 문법을 이제 문법으로 봐줍니다. 그거 하려고 얘를 열은 거고 줄바꿈 좀 맞춰주고 정리 좀 이따 하자. 자, 여기다가 스크립트 라고 하는 거를 열어줄 거예요. 이 안에서 쓸 때도 이 emit 기능이 사용이 돼요. 지금 방금 컨트롤 E 써가지고 자동 완성한 거고 이 안에서 const msg 한테 %s.trim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 %s는 뭘까요? 자, 네. 지금 우리가 리턴하려고 하는 이 스트링 데이터는 util에 있는 f 메서드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포맷, 앞에 들어오는 포맷에 서식 지정자가 뚫렸다. 그럼 뒤에 온 메시지가 여기로 치환되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거 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치환해서 넣어줄 거고 그 치환된 애의 트림, 이건 뭐예요? 앞뒤 공백 제거, 그거 하는 거죠. 이걸 해주고 나서 만약에 MSG의 랭스가 0보다 크다면 이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MSG의 랭스가 0보다 크다면 메시지가 잘 읽는 경우겠죠. 여기서 공백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0보다 크려면 이거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트림한 결과가 뭔가 제대로 들어있다라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공백을 제외한 경우에는 alert 여기에 MSG를 넣어줄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여기 MSG 변수가 아니라 이 const 변수예요. 이건 안 헷갈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랭스 보고 있는 것도 얘고 alert MSG를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history back 돌려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얘를 줄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나 더? 이 정도가 괜찮겠네요. 자, 그럼 결국 이 JS 히스토리 백이 실행되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거냐면 자, 얘가 실행이 될 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메서드한테 넘어가요. 그럼 히스토리 백한테 들어왔죠. 그럼 지금 얘는 뭐 갖고 있어요?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 갖고 있죠.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 검증했는데 있으니까 널 아니니까 이거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리턴, 그러니까 지금 리턴 타입 스트링이에요. 이 util에 있는 f는 스트링이니까, 그죠? 스트링을 리턴을 할 건데 이 스크립트 문법을 진짜 그냥 단순하게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 스크립트 문법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지금 이 메서드를 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리턴이 될 때 스크립트가 열렸네? 그럼 이제 이 리턴 값에서 이건 스크립트 문법이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const msg, 우리가 이거 스크립트에서 변수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얘는 자바로 치면 final, 상수예요. 상수, 변하지 않는 그 친구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넘겨받은 msg에 트림까지 한 결과를 넣어주고, 얘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랭스가 0보다 크다, 그럼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는 당연히 이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럼 얼러트, 이건 알림창이죠.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를 알림을 띄우겠대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 히스토리 백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실행했으면은 이 실행된 결과가 이 자리에 남아야 되고, 얘가 리스폰스 바디가 붙어 있으니까 결국 응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마 게시글이 없을 거거든요. 게시글 좀 추가해주고, 이렇게 다시 3개가 생겼겠죠? 이러고 로그인이 풀렸을 텐데 있네요.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눌러보면 지금 성공의 경우에는 이거 해야 되는데 얘는 안 만들어 놨잖아요 아직. 그래서 문제가 생겼네요. 그러면은 실패의 경우를 보죠. 다시 리스트로 가서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일단 로그아웃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리스트로 가서 지금 6번 글이니까 아티클에 do delete id는 6 이렇게 해주면 강제로 지금 보내버리면서 에러 코드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이 JS 히스토리 백이라고 하는 이거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얘한테 걸리겠네요. 그쵸? 알림창 띄우고요. 확인 누르면 히스토리 백 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요청을 여기서 보냈다, 여기서 보냈다, 그러면 로그인 이용해주세요 해놓고 어디로 간다? 메인으로 간다. 히스토리 백이니까. 이런 거 만들어 준 겁니다. 이러면 페이지가, 그러니까 알림창이 한번 띄워지고 뒤로 가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실패의 경우에는 사실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뒤로 가기를 눌러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 이제 성공의 경우에는 제가 여기로 보내버린다고 했죠. 이거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